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20년 7급 물리학개로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질량이 40kg인 궁수가 질량이 각각 10kg하고 0.5kg인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마찰이 없는 수평판 빙판 위에 정지해 있고요. 우선 정지해 있네요. 이 궁수가 50m/s의 속력으로 화살을 빙판과 평행하게 쏘았을 때 활을 든 궁수가,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활을 들었다고 그랬죠. 활을 던졌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활하고 궁수, 즉 40kg짜리랑 10kg짜리는 같이 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그 다음에 이제 0.5짜리만 날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활을 50으로 날렸을 때 궁수가 빙판 위에서 미끄러지는 속력을 구해라. 그럼 기본적으로 우선 궁수부터 볼게요. 처음에 정지해 있었죠. 거기다가 활로부터, 그렇죠? 날아가는 활로부터 일정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충격량을 받았을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40짜리와 10짜리 활이 말이죠. 얼마만큼 속력으로 어떻게 뒤로 날아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활을 앞으로 날아갔다고 한다면 얘들 뒤로 이제 반동에 의해서 이렇게 날아갈 겁니다. 반면에 활도요. 처음엔 정지해 있다가 똑같은 충격량을 서로 주고받겠죠. 그렇죠? 서로의 충격을 주고받아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얘가 5kg짜리 0.5네요. 0.5짜리가 얼마? 50으로 날아갔다. 그럼 결과적으로 정지해 있던 애가 어떻게? 얼마의 운동을 하냐면 얼마입니까 이게? 25의 운동을 하죠. 그럼 얼마만큼 충격받았다는 얘기예요. 25만큼 충격받아서 25만큼 얘가 결과적으로 운동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지금 동일하게 지금 충격받는 양은 25니까 지금 V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50. 그렇죠? 이거 50이고 25니까 V는 얼마? 50으로 나눠주면 0.5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을 찾으면 3번이네요. 50분의 25 이렇게 해서 0.5 속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볼게요. 일정한 각속도로 반지름 R이 3m인 원의 원주를 따라서 1분에 한 바퀴 회전하는 물체가 있다. 주기가 지금 1분이네요. 60초가 주기가 되어 있고요. 이 물체의 질량이 m이 10kg일 때 원의 중심 O에 대한 물체의 각 운동량의 크기, 각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각속도라는 게 여기 주어져 있는데요. 각속도라는 건 얼마만큼의 각도를 얼마만큼 시간 동안 갖느냐인데 결과적으로 한 바퀴 도는 게 360도 도는 거잖아요. 각도로 표현하면. 그리고 그 녀석을 60초 만에 가는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한 바퀴 도는 거를 결과적으로 360, 그러니까 2파이죠. 그래서 2파이 60, 이게 바로 각속도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각 운동량이라고 그랬으니까 각 운동량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운동량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P는 이제 MV잖아요. MV. 근데 이제 이게 회전하는 각 운동량은 결과적으로 이 질량에 해당하는 게 관성 모멘텀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속도, 선 속도에 해당하는 게 각속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구하라는 건데 사실은 선생님이 좀 이제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관성 모멘텀을 이게 좀 들어가는 게 좀 싫어하는 게 이거 후프잖아요. 후프. 이렇게 후프. 얘 같은 경우는 관성 모멘텀이 얼마냐면 mr 제곱입니다. 근데 이게 암기적인 요소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거 적분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이 시험장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고 있느냐 안 외우고 있느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선생님이 좀 싫어하죠. 하긴 근데 제가 싫어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쵸? 네가 싫어하면 어쩔 거야. 그쵸?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mr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각속도는 우리가 구했지만 얼마? 60분의 2파이거든요. 요거 계산해 주는 게 각 운동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얼마였냐면 10이었어요. 그럼 m에 10 대입하고 r이라는 게 얼마였냐면 3m였으니까 또 제곱해주면 얼마? 9 되겠죠. 그 다음에 60분의 2파이니까 30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하나 없어지고 여기 3 없어지고 하나 없어지고 얘 없어지니까 결과적으로 3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요.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50m/s의 속력으로 수평면을 달리는 버스 안에 투수와 포수가 정지 설마 얘들 버스 안에서 공 던지는 거 아니겠지? 이게 뭔 민폐야? 자, 거기 승객들 없니?
투수가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투수가 질량 0.1kg인 야구공을 버스와 운동 방향과 같게 그리고 수평하게 50m/s의 속력으로 포수에게 던졌을 때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뭐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예, 안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정류장에서 서 있는 사람이 관측하는 공의 운동 에너지인데 여러분 이거 봐봐요. 기본적으로 투수 그 자체가 50으로 던졌으니까 포수랑 투수는 같은 버스 안에 있으니까 그냥 50으로 받겠지만 지금 이 버스가 얼마나 50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밖에 보는 사람은 공이 50으로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는 버스도 같이 50으로 가니까 총 100으로 던진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내용입니다. 그럼 뭐 운동에너지고 했으니까 우리가 2분의 1에다가 질량은 얼마짜리였어요? 0.1이고 실제 바깥쪽에 관측한 사람은 속력이 50이 아니라 50 더하기 50인 상대 속도가 100이 되겠죠? 100의 제곱 이거 계산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혹은 여러분들 이제 이거 좀 많이 쓰세요. 그 2분의 1 mv 제곱 뭐 이것도 맞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현대물리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드브로이 파장 구하고 할 때 이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운동량 제곱을 EM으로 나눠주고 똑같이 2분의 1 mv 제곱이 되니까 그럼 이걸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예, 이 문제 자체가 되게 어이가 없으니까 상황이 너무 그럼 밑에 분모는 2고 그 다음에 0.1을 곱해주면 되겠고 운동량이라는 것은 0.1짜리가 그쵸? 0.1짜리가 100이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 제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자 요거 계산하면 10의 제곱 100에다가 1000 거기를 2로 나눠주니까 500이 되겠네요. 500 그쵸? 그래서 정답은 500에서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어서 4번 볼게요. 압력의 단위로 적당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는데 뭐 완전 암기 문제잖아요. 이건 헨리잖아요. 헨리. 헨리는 코일 인덕턴스 있죠. 코일 요거 인덕턴스 발음도 안 돼. 인덕턴스. 요 코일 인덕턴스의 단위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1번이 아니고요. 파스칼, ATM, 바 이건 다 압력 단위입니다.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5번 넘어가겠습니다. 5번. 자, 어떤 인공위성이 지구를 지구를 한 초점에 둔 타원궤도를 따라 공전하고 있다. 지구의 만류인력에 의한 이 인공위성의 포텐셜 에너지가 지구 중심으로부터 알만큼 떨어진 지점에서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인공위성이 A와 B 지점에서 가지는 운동에너지는 각각 운동에너지 A, 운동에너지 B라고 할 때 KA 빼기 KB를 구해라. 운동에너지 차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를 활용하면 되겠죠. A의 역학적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선 이때 KA가 운동에너지고 이때 요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뭘로 잡았냐면 지구 중심에 R만큼 떨어질 때 이걸로 잡았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라지 R이죠. 떨어진 거. 그 다음 C로 잡으면 되는 거고 B는 이때 운동에너지 얘가 뭐 이렇게 돌고 있다면 운동에너지는 KB고 그때 요 ER만큼 떨어졌을 때 포텐셜 에너지는 ERC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근데 요 운동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여기 운동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됩니다. 뭐 공기저항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류인력 말고는 다른 힘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둘을 같게 놓으면 되겠죠. KA 빼기 RC는 KB 빼기 RC가 되겠다. ER이네요. ERC가 되겠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K에서 KB 빼는 운동에너지 차 KA 빼기 KB를 해주면 요 녀석 요로 넘기면 되겠죠. 그럼 ER로 통분하면 요 EC에서 C를 빼주니까 ER로 통분하면 C가 되겠네요. 그쵸? 요거 찾으면 됩니다. 요거 찾아보면 2R분의 C 이거 찾아보면 정답은 4번이네요. 4번. 좋습니다.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 볼게요. 어떤 음원에서 발생한 소리의 세기 준위가 1m 떨어진 거리에서 60dB이다. 이때 열린 공간에서 이 음원의 소리 세기 준위가 가청 최소 준위인 0dB이 되는 거리를 물어봤는데요. 이 데시벨에 대한 내용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냥 한 번만 정리할게요. 만약에 소리가 없었어요. 거기서 만약에 10배의 소리가 커졌다 그러면 이게 10dB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10배가 아니라 100배가 커지게 되면 이게 20dB입니다. 이거 데시벨에 대한 단위를 좀 체크를 해둬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30dB은 얼마가 되냐면 이게
1000배가 되는 거예요, 소리가. 근데 지금 60dB이라고 그랬거든요. 60dB이 0dB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0dB이 60되려면 사실은 얼마만큼? 6000배. 아니, 6000배는 한다. 1000에다가, 그러니까 10에다가 6승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10에 6승 되는 애가 줄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 알겠지만, 이게 사실 그 별거리 구할 때, 기억납니까? 별의 밝기는 공간을 채우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별 그려놓고서 얘가 이렇게 퍼져나갈 때 보면 이렇게 면적을 채우면서 가잖아요. 이렇게 막 별 이렇게 막 중학교 책에는 막 이렇게 거리가 2배 떨어지면 별 4개, 그 다음에 이제 3배 떨어지면 이제 뭐 이렇게 3칸 채워져 가지고 9개 막 이런 거 그려지는 거. 기억 안 나시죠? 예, 기억 안 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빛의 밝기도 이게 지금 빛이 이렇게 퍼져나갈 때 그냥 이게 직진만 하게 되면 거리에 비례해서 이게 에너지가 떨어질 텐데, 얘가 3D 공간을 채우면서 가거든요. 채우면서. 그러니까 멀리 가면 갈수록 점점 공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얘 밝기 에너지 소스는 이 면적을 채워서 제곱, 그렇죠? 이 거리에 쉽게 말하면 제곱배로 뚝뚝 떨어져요. 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소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0의 6승짜리의 소리의 크기인데 거리적으로 얼마큼 떨어져서 0이 되느냐. 이 10의 6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 0이 만들어지느냐를 보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10의 3이라는 것이 제곱 형태로 뚝뚝 떨어지죠. 요런 형태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10의 3 있는, 그러니까 잘 안 써져. 10의 3승. 요 녀석 거리에 의해서 요만큼 거리에 가면 요 녀석이 다 소진되는 거거든요. 제곱 형태로 빠지기 때문에. 그러면 10의 3승 미터는 1000m죠. 그래서 1000m 가면은 요 녀석이 다 소진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이거예요. 이게 사실 문제 내기는 제일 편한데, 한번 우선 볼게요. 밀도가 균일하며 길고 가는 두 개의 동일한 막대가 그림같이 각각 막대 중심의 끝을 지나는 고정축에 대해서 회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랑요, 끝부분을 놓고 이렇게 회전시키는 겁니다. 이 관성 모멘텀 문제예요. 두 막대의 회전 각 가속도가 같을 때, 각 가속도도 같다고 주어졌으니까 완전히 100% 관성 모멘텀 문제가 되는 거죠. 각각의 고정축을 기준으로 막대 1에 대한 작용하는 돌림힘을 토크 1이라고 하고, 막대 2에 작용하는 돌림힘을 토크 2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비율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한번 문제를 보게 되면 토크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힘이잖아. 돌림 힘이잖아. 그러니까 F는 ma랑 똑같은데 m에 해당하는데 관성 모멘트고 회전하고 있는 애니까. 그 다음에 이 가속도라는 거, 그렇죠? 가속도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곱해주면 되는 건데, 지금 요거랑 그 다음 토크 2라는 게 요것도 이제 1, 요거 2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지금 각가속도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얘네들 똑같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얘네들 비교하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관성 모멘텀 문제라니까. 관성 모멘텀 문제. 근데 이걸 다 외워야 된단 말이지. 이게 참 그래요. 중앙에서 이게 뚫었을 때 말이죠. 12분의 1이에요. 앞서도 선생님이 앞에 문제도 이게 나와서 좀 조금 선생님 신기가 불편했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외우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다 숫자들이 자잘한 것들이라서. 이걸 다 적분해야 되는데, 시험장에서 적분 못 한다니까. 그 다음에 이 바깥에서 이게 놓고 돌리게 되면은 이거는 3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이건 암기적인 요소거든요. 이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돼버리는 거니까. 또 원통일 때, 막 이런 거. 그리고 후프일 때. 아까 후프 기억나죠? MR제곱. 이거 외우지 않았으면 못 푸는 거예요. 어떻든 이거 이제 그러면 적용해 보게 되면, 요거 녀석은 관성 모멘텀가 12분의 1이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12분의 1 이렇게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결과적으로 3분의 1 ml의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ml들은 다 이제 공통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이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요거 이제 약분을 해주게 되면은 얼마가 됩니까? 4분의 1이 되죠. 4분의 1. 정답은 4분의 1. 3번에 있네요. 3번에. 그래서 4분의 1입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7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마이너스 123도의 산소기체 분자와 여기 마이너스 123도 그 다음에 327도의 수소기체 분자의 제곱평균 제곱근 이게 이제 제곱평균 제곱근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루트 민 스퀘어잖아요. 루트 민 스퀘어 그쵸? RMS 값. 그래서 이 RMS 값을 구하라 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력을 각각 산소, 수소라고 할 때 얘네들의 비율을 구하라고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량, 몰 질량이 주어져 있는데 각각 산소와 수소의 기체 몰 질량은 32와 2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 기체 분자 운동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검색을 할 때는 항상 광셈 붙이고 기체 분자 운동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떤 한 변의 길이가 이제 L이 되는 이런 정육면체 기체들이 막 이렇게 난동 피울 때 이때 어떤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루트민 스퀘어의 속도 같은 거 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선생님이 유도를 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그 부분은 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부족한 친구들은 꼭 그걸 검색해서 보면 되겠고요. 그게 어디 기체 분자 운동론 이게 내생남녀 물리 2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네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게 기체 분자 운동론 이렇게 검색해도 되고 13강입니다. 13강 열 에너지 부분 그리고 요거를 설명한 게 54분쯤에 있으니까 그걸 좀 확인하면 되겠고 여기서는 선생님이 그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약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결과적으로 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 있죠. 2분의 1 mv 제곱. 이 운동 에너지를 단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게 뭐예요? 그게 온도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연력학에 대해서 하나만 공부하라 그러면 이 온도라는 정말 매력적인 숫자라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는 온도와 비례한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근데 이제 요 녀석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계산을 하거나 하려면 이퀄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 요거를 온도에 비례한다는 걸 이퀄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상수 하나 집어넣자. k라고 넣을게요. 그 다음에 온도 이렇게 비례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됐죠? 근데 요 선생님 요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요거 잠깐만 좀 지울게요. KT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 KT 앞에 2분의 3을 붙여주면 돼요. 이온자 부참 이게 그 분자의 운동에 대해서 2분의 5 이렇게 바뀌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 녀석이라고 우선은 항상 물리학에서 2가 들어가는 건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평균 내는 거고요. 기체 분자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1차원에서 이렇게만 진동하지 않죠. 온 사방을 나대면서 막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자유도가 3개다. 3D 공간을 휘젓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녀석이 평균에 대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3D에 대한 개념이다. 공간을 휘젓고 다닌다 이 얘기거든. 그렇다면 요 루트민 스퀘어, 즉 요 V, 루트민 스퀘어라는 거는 요 V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라는 것들을 날려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루트 씌워주면서 바로 계산하면 M이 밑에 깔리고요. 그쵸? 그 다음에 3KT에서 루트 씌워주면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산소 같은 경우는 O2. 그쵸? 이거 이원자 분자면 이게 5가 돼야 되겠네. 예. 그래도 답은 관계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을 비교하는 거니까 답을 구하라는 게 아니니까. 자, 어쨌든 그냥 계산해 보겠습니다. O2 같은 경우는 지금 온도가 어떻게 됐냐면, 절대 온도로 바꿔주면은 273이 기준이죠. 거기서 마이너스 123이니까, 우리가 이제 켈빈 온도, 절대 온도로 바꿔주면 273에서 123 빼주면 얼마예요, 이게? 150 켈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수소 같은 경우는 327도니까 273을 더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600 켈빈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이거에 대한 속도들 V, R, M, S를 구해보게 되면 자, 수소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요게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공통적인 거니까는 빼자고 수소하고 산소하고 다 공통적이니까 온도만 보자고 그럼 얘를 비교해 보면은 산소 같은 경우는 150에다가 질량, 몰 질량이 얼마냐면 32예요. 32의 루트. 그 다음 반면에 이 녀석, 지금 수소 같은 경우는 600 들어가고요. 여기 600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몰 질량은 얼마냐면
2가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요거 2로 나눠주면 16, 요거 하면은 75 되니까 4 나올 거고요. 25에다가 3 남으니까는 5 루트 3 나오고, 요 녀석은 300이니까 10 루트 3이 되겠네요. 싹싹 약분되면 4분의 5대 그 다음에 10이 되니까 5대 40이 되죠. 40, 5대 40이 되니까 양변 4 곱해주면, 그럼 5로 나눠주면 1대 8 되겠네요. 1대 8. 그래서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유리의 굴절률을 측정하기 위해서 내부 전반사가 일어나는 인계각을 관측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인계각을 관측한대요. 그림과 같이 공기 중에서 입사하는 빛의 입사각 I가 30일 때, 여기가요, 유리 내부에서 인계각 세타 C를 관측하였다면 이 유리의 굴절률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 오류죠. 예, 이게 인계각이라는 게 범위, 지금 이게 인계각이 뭐 예를 들어 뭐 몇 도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인계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굴절각이 90도 이상이 됐을 때 그때 입사각보다 크면 되기 때문에 범위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계각의 범위는, 혹은 여기서는 굴절률을 구하라 했으니까 뭐 굴절률의 뭐 최소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굴절률을 딱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 어떻든 간에 한번 풀어보게 되면 뭐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가 돼야 될 거고, 이 전제 조건을 보게 되면 여기 굴절률을 n이라고 한다면 유리 안에서 공기는 굴절률을 1, 이제 1로 보는 거죠, 여기. 그럼 두 가지입니다, 여기. 요쪽 영역에서, 그쵸? 이렇게 진행했을 때 굴절하는 거랑 이쪽 영역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전반사가 일어났지만 광쌤의 시계바늘 법칙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때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그쵸? 이때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때보다 입사각이 크기 시작하면 이제 전반사는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크기만 되면, 계속 이렇게 들어 눕기만 하면. 그거죠? 그래서 지금 요 두 가지 조건을 활용을 해가지고, 요 영역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빛이죠? 전반사 하니까. 뭐 소리도 전반사는 되지만,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의 굴절률을 곱해서 보정값을 곱해가지고 이쪽 속력, 빛의 속력 C고, 여기 속력, 빛의 속력 C다. 이거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은요, 굴절각 여기 I로 들어왔을 때 굴절각 요걸 세타 1이라고 하고요. 요거 지금 세타 C로 되어 있는데 편의상 요거 또 갑자기 1이니까 여기 2로 할게요. 세타 2로 정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쪽 영역 우선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게요. 보정합니다. 보정값 1이고요. 이때 여기 보정값, 그러니까 요지 속도 하게 되면 sin I 해주면 되죠. 글씨를 좀 잘 쓰겠습니다. sin I. 요거랑 여기에서의 좀 속도를, 여기에서 속도를 계산하는 건데, 이때는 보정값이 n이고 sin 세타 1이 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요 영역에서 한번 볼게요. 요 영역을 선생님이 이제 여기다가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기 나갈 때, 요 안에 있을 때 유리에서는 뭐 굴절률이 똑같이 n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값, 그쵸? 여기서는 요 값이 되죠. 이렇게 들어가다 이렇게 튀겨나가는 거니까 요 값, 이렇게 지저분하게 쓰면, 요쪽 값, 요 값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요 각도, sin2가 바라보는, 이게죠. 요 세타가 바라보는 요 지금 변이 sin 값이 되니까, n 곱하기 sin 어떻게 되냐? 2가, 그 다음에 굴절각이 90일 때가 전반사가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보정값은 1이 되겠고, sin 어떻게 되냐? 90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이 값이 1이니까 이거보다 각도가 더 커지기만 하면 다 전반사가 돼야 되니까 얘보다 이제 커야 돼.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가 맞지. 그래야지만 이제 굴절률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크기만 하면 다 전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제 여기 두 번째 조건 요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n sin 세타 2라는 것이, 그죠? 요걸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세타 1과 세타 2와 90도를 더해주면 요 큰 직각삼각형이 180도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요 sin 세타 2라는 것을 지금 요게 각도가 두 개가 있으니까 요거를 각도를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세타 1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n 곱하기 sin에다가 세타 2는 얼마가 되냐면
180도에서 90 빼고 세타1을 빼면 되니까 90 빼기 얼마? 세타1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요게 이 녀석이에요. 그것이 얼마가 되냐면 1. 이 값이 1입니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요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요게 지금 90 빼기 세타1이니까 n 코사인 세타1은 어떻게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러한 조건을 하나 얻어낼 수 있는 거죠. 되겠죠? 그럼 이제 또 우리가 이걸 조작하기 위해서 이제 요 세타1을 이제 이 1하고 요거랑 맞춰주려고 요걸 한번 제곱을 해볼게요. 전체 제곱을 하면 n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1. 그쵸? 이거는 1의 제곱보다 크니까 결과적으로 뭐 1보다 크다 뭐 이렇게 제곱 그냥 써줄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인 제곱 세타1과 코사인 제곱 세타1을 해주면 1이 된다는 사실을 적용을 해주게 되면 자 n제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1 그것이 1보다 크다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 녀석을 좀 지울게요. 이 쉬운 문제가 좀 아닙니다. 계산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이제 이쯤 돼서 이제 1 조건을 써야 될 때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오지 않나요? 그쵸? 여기 봐봐요. 사인 제곱 세타1이 있으니까 여기 보면 사인 세타1이 있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사인 세타1 글씨가 이렇게 안 써져. 참 문제야. 사인 세타1이라는 것은 n분의 1은 이제 생략하면 사인 i 그쵸? 요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그대로 한번 써주겠습니다. n제곱 1 빼기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1이니까 요거 제곱해주면 되죠. 그쵸? 그렇다면 n 사인 i의 제곱이 된다. 이 값이 1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또 n으로 풀어주게 되면 n 여기서는 삭제되니까 자 요게 n입니다. n 그러면 n제곱 굴절률의 제곱되고 요거는 빼기 n제곱 없어질 테니까 어떻게 사인 제곱의 i 그쵸? 그것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 됐죠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n 굴절률이 얼마 보면 그럼 이제 굴절률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n제곱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 뭐보다 크다? 사인 이제 뒤로 넘겨서 사인 제곱 i 플러스 1보다 크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일단 우리가 원하는 굴절률은 이제 루트 양변에 루트 씌워주면 사인 제곱 i 플러스 1에 루트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사인 30도잖아요. 입사각이 30으로 됐으니까 이게 2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의 제곱이 4분의 1 더하기 1이 되겠죠. 그거의 루트거든요, 이 값이. 그러면 4분의 5가 되죠. 그러니까 4분의 5니까 5를 4로 나눠주면 1하고 4, 1.25가 되겠네. 그래서 n은 1.25보다 이 굴절률이 루트 1.2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최소값을 구하라 그래야지만 정답이 루트 1.25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 찾아보면 1번에 있네요. 그쵸? 1.25. 이게 조금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어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문제요. 그림과 같이 축전기와 저항기들로 구성된 회로의 기전력이 6V가 걸려 있고요. 그쵸? 전원이 6V고 그 다음에 R1은 2옴. 자, 여기가 2옴. R3는 1옴이다. R3는 여기가 1옴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축전기가 완충이 되도록, 완전히 충전되도록, 이게 중요한 조건이죠. 오랫동안 스위치 S를 닫아놨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직류회로, 물론 여기, 직류회로라고 주어져 있지만, 이게 직류회로에서는 완전히 충전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죠. 축전기는. 그래서 오랫동안 스위치를 닫아놓았더니, R2에 흐르는 전류가 2A였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2A였다는 조건. 축전기 C1에 8 마이크로 패러디 아니고 뭐야, 이게 쿨롱 퍼 볼트가 주어져 있네요. 8에 어떻든 전하가 충전되어 있고요. R2의 저항값과 여기에 저항값 물어보고 있어요. 그다음 C1의 전기 용량이 몇 마이크로 패러시냐 이제 이건 물어보는 건데, 자 우선은 지금 완충이 되었기 때문에 완충이 되었을 때 축전기는 뭐냐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랬죠.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 저항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로는 지금 6V라는 게 걸려서 여기만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얘도 안 흐르고 얘도 안 흐르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여기 지금 2옴짜리 2A가 흐르고 있다니까 두 개 곱해주면 이 R1에 대한 걸린 전압은 4V입니다. 그럼 6V 중에서 얘가 4V 먹었으니까 얘는 얼마? 얘는 얼마? 그렇지. 남은 2V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 상황에서 이거 지금 직류회로니까 여기도 당연히 2A가 흘러야 되겠죠. 그럼 2V를 2A로 나눠주면 여기에 지금 저항은 1옴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R2에 대한 지금 저항값은 1옴 이렇게 해서 체크하면 되겠고 그럼 이제 1번하고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C1의 전기 용량인데 전기 용량은 어떻게 돼요? 전기 용량 결과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전하량 충전되는 전하량은 어떤 축전기에 얼마만큼 전압을 걸어줬느냐 외울 필요 없죠? 이 공식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어떻든 간에 지금 여기에 2V가 걸렸으면 이쪽에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쪽도 전체적으로 요 2V랑 동일하게 2V가 걸려야 되죠. 왜냐면 얘랑은 병렬회로거든요. 이게 옆으로 눕혀놔서 그렇지 다시 돌려 세우면 여러분 많이 보던 이런 회로입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옆에 저항 R1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R2 있고 이게 R2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좀 이쁘게 이게 잘 안 돼. 이렇게 돼가지고 R3 있고 축전기가 이렇게 C1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얘랑 병렬 연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2V가 걸렸다면 여기도 전체에 얼마? 2V 걸려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2V가 됐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걸린 전압은 0이 돼야 돼요. 저항에는 전압이 걸리면 무조건 전류가 흐르게 돼 있어요. 이해갑니까? 근데 여기 전류가 지금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는 전압이 걸려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2V란 건 전체 얘가 먹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럼 얘가 2V 걸려있는데 얘 왜는 전류가 안 흘러요? 당연하지. 2V 걸려서 그만큼 충전해서 전화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은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전하량은 지금 8이 충전되어 있는데 지금 전기에 얘 지금 이 축전기 용량은 모르겠고 얼마가 걸려 있냐면 얘가 다 2V가 걸려 있어서 지금 8이 충전된 거거든요. 되겠죠? 그럼 이 축전기의 용량은 얼마가 돼야 되냐? 4가 돼야 된다. 4 마이크로페럿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답을 찾으면 R2는 1옴, 그 다음에 C1은 4 이렇게 돼야 되니까 1과 4가 있는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0번까지 풀어봤고요. 선생님은 이제 파트 2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